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주석 처리하고요. 그러면 빨간줄 뜨겠죠.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자바 API라는 거는 여러분이 자바 설치할 때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어요. 이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도 그렇고, 우리가 자바 API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자바 환경 설정, 여기 자바 그 디벨로먼트 키트라고 해가지고 개발 도구가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임포트, 그래서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임포트 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이 툴을 이용해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영어 5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java.util.arrayList라고 해서 이 폴더 안에 arrayList라는 클래스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굳이 안 만들어도 이제 arrayList 사용할 수 있죠. 자, 실제로 제가 이름 다 똑같이 한 거예요. 실제로 add라고 하면은 저장할 수 있고요. get이라고 하면은 가져올 수 있고요. remove라고 하면은 지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열이랑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배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ARR 해가지고 이렇게 3개 만들고 싶은데 뭐 하나 빠졌죠, 여기서? 뭐 int냐? 스트링이냐? 더블이냐? 이런 식으로 자료형이 빠졌잖아요. 우리가 배열 사용할 때 자료형을 딱 정해놓고 쓰죠. 그래서 int 3개짜리 배열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int 배열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죠? 근데 여기선 지금 그런 게 없죠. 자료형 표현이 없잖아요. 자, 자료형 표현이 없어도 할 수는 있는데 이러면 좀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꺼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꺼내서 쓸 때마다 이게 뭐가 저장되었을 때 자료형을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만 거 다 저장 가능해요. 숫자도 저장할 수 있고요. 문자도 저장할 수 있고요. 이렇게 더블도 저장할 수 있고요. 배열이랑 다르죠. 배열은 이렇게 저장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저장하면 안 되죠, 배열은? int 배열인데 int 아닌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여기 스트링으로 바꾸면 얘네가 또 안 되고. 그래서 배열은 항상 같은 자료형만 취급을 해야 되는데 얘는 다 돼요, 그죠? 엄청 편한 것 같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저장해놓고 0번째 걸 꺼내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싶어요. 변수에다가. 자, 이거 뭡니까?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첫 번째 거는 내가 숫자를 넣어놨네. 그래서 int라고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죠? 빨간 줄 뜨죠? 우리는 이제 int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바는 여전히 0번째가 int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 리스트에는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문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정수가 아닌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뭘 믿고 여기 int에다 저장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되게 깐깐하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어거지로 이렇게 형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료형 없이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저장할 때는 괜찮아도 나중에 꺼내서 쓸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만약 100개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97번째 값이 어떤 자료형으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아야만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는 무조건 자료형을 정해서 씁니다. 그럼 얘는 자료형을 어떻게 정하냐면 배열이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꺽쇠를 이용해서 자료명을 표현합니다. 꺽쇠를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다 스트링이다 라고 하면은 더 이상 스트링이 아닌 다른 건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저장을 안 해버리는 거죠. 스트링을 제외한 다른 건 저장하지 않겠다. 저장 못하게 하겠다. 그래야 우리가 일관되게 이 리스트에서 문자를 꺼내 쓸 수 있으니까요.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근데 스트링 말고 내가 숫자를 저장하고 싶다. 숫자.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숫자 유형 int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장이 안 돼요. 자, 요 꺽쇠 안에서는 int가 올 수가 없어요. int 못 오고요. 자, 자바에는 총 두 가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기본 타입이 있고요. 객체 타입이 있습니다. 이제 객체 뭔지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 타입과 객체 타입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 타입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일반적인 타입 있죠. int, float, 더블, 불림 이런 거를 기본 타입이라고 하고요. 이 기본 타입의 특징은 여러분들의 에디터에서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빨간색. 그러니까 int 보세요. 빨간색으로 나타나죠. 이거는 기본 타입이라는 얘기예요. 객체 타입은 기본 타입을 제외한 모든 것. 그래서 검은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스트링 있잖아요. 요거는 기본 타입이 아니에요. 요거는 객체 타입입니다. 어레이 리스트 이것도 객체 타입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꺽쇠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 자료형 있죠? 여기에서 들어와야 되는 게 꺽쇠. 여기 자료형. 여기는 무조건 객체 타입이 와야 돼요. 법이에요, 법. 자바의 법. 그래서 int 저장하고 싶다고 int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int는 기본 타입이기 때문에 객체 타입이 와야 되는데 int는 그러면 저장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또 당연히 되게 하겠죠. 그래서 기본 타입을 객체 타입으로 나타내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할까요? 기본 타입의 객체 타입. 그러니까 int가 이제 기본 타입인데 이렇게 객체 타입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본 타입을 객체 타입으로 똑같은 대상을 객체 타입으로 다르게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용어가 좀 있어요. 그냥 언급만 할게요. 래퍼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이 키워드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기본 타입의 객체 타입은 래퍼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몇 개만 보자면 int는 인테저 이렇게 해서 객체 타입으로 사용을 하고요. 더블도 마찬가지로 더블이라고 있으면 더블 앞에 대문자인 거 보세요. 그리고 이 정도만 할까요? 그 외에 모든 기본 타입은 다 객체 타입으로 표현되는 래퍼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int를 객체 타입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인테저라고 쓰시면 됩니다. 뭐 완전 같은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다고 보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인테저는 우리가 이미 한번 봤죠? 파스인트로. 그래서 정수에 관련된 다양한 작업들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nt 너밀은 10이다 해서 뭐 이렇게 너밀을 갖다 쓸 수가 있고요.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일단 래퍼 클래스의 존재를 한번 보고 1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테저 너미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20이 잘 나와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똑같이 보고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뭐 여기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인테저 넘3은 너밀 저장 가능해요. 반대도 가능하겠죠. 너밀에다가 넘3도 저장 가능하고요. 두 개가 거의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 내부적인 의미가 같지는 않습니다. 객체 타입이랑 기본 타입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연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포인터예요, 포인터. 기본 타입은 우리가 지금 너밀이 기본 타입이죠. 그럼 여기에 10이 있는 거고, 객체 타입은요 10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뭐가? 넘 2. 이게 뭐예요? 인테저죠. 객체 타입. 해가지고 실제 10은 여기에 있고, 이 num2라는 이 변수는 뭘? 그냥 이걸 가리키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통 이제 객체에서 리모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10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num2가. 진짜 10은 따로 있는데 그 진짜 10이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시어너에서 포인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는 다 이런 포인터, 참조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그냥 일단 잘 모르셔도 돼요. 시어너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알려면 시어너 해야 돼?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튼 이제 이 객체 타입, 기본 타입 이거 구별해서 써야 되는 게 이제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어레이 리스트에서는 여기 자료형에 객체 타입이 와야 된다. 자,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 두 개는 이제 저장이 불가능하죠. 왜냐면 인테저만 저장하기로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럼 3개 저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꺼내올 때는 개수로 해가지고 내가 4를 꺼내고 싶다. 4는 두 번째 때 저장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1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인덱스 해가지고 int a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인테저가 저장되어 있지만 아까 우리가 인테저랑 인트랑 서로 상호작용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인테저가 아닌 인트로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진짜로 이렇게 그냥 인테저로 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바도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런 불필요한 요소들을 내부적으로 대신 해주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받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RST를 출력을 해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4가 나오겠죠? 4. 1이라고 했다고 또 1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1은 0번째, 1번째, 2번째에서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고요. 실제로 저장된 거에서 가져와야죠. 1이면 두 번째니까 그래서 4가 나온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아주 강력해진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열 대신 쓰시면 돼요. 배열이 와야 되는 부분에 대부분 이 어레이를 쓰면은
더 유연하고 강력하게 쓸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바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쳐보시면은 대부분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생성부터 해가지고 추가는 애드죠. 삭제, 전체 값 확인, 값 존재 유무. 그래서 이 어레이 리스트가 제공하는 함수 기능이 좀 많아요. 엄청 많지는 않고 몇 개 있는데 그거를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소위 저장 구조,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저장 구조를 다루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만 아시면 돼요. CERUD라고 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 추가라고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추가, 조회, 수정, 삭제. 요 4개만 할 수 있으면은 그 저장 구조를 무조건 70% 이상 이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크리에이트랑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의 준말이거든요. 데이터를 다루는 핵심적인 본질적인 4가지 행위예요. 그러니까 요거 4개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사실 나머지는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요 4개는 확실하게 익혀두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필요할 때 그때그때 찾아서 쓰세요. 자, 그럼 어레이 리스트에 크리에이트, 소위 추가는 어떻게 하냐, 위에서도 보셨다시피 add입니다. add 이렇게 추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ead, 이거 조회죠. 조회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저장되어 있는 거 꺼내오는 거예요. 이건 게시입니다. 여기 썼죠? 뒤에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 요거는 수정이고요. 셋입니다. 셋.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에 적는 거는 실제로 어레이 리스트가 메서드로 제공하는 그 메서드 이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딜리트, 삭제죠. 삭제. 요거는 이제 리무브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딱 하나 더, 이제 전체 조회를 하려면 이것까지는 알아야 돼요. 사이즈. 여기서 정직하게 사이즈, 데이터의 개수, 데이터 개수를 알아야 돼요. 사이즈 이렇게 할게요. 일단 요 5가지만 알고 있으면 70% 이상 사용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제가 같이 한번 쭉 4개를 써보긴 할 건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서 사용 방법을 그때그때 익히시면 됩니다. 자, add랑 get은 저희가 방금 해봤죠? add랑 get. 그래서 add는 지금 3번 했기 때문에 3개가 저장되어 있어요. add를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은 list.add 해가지고 내가 한 10개 저장하고 싶다고 해서 막 이렇게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add라는 함수 안에다가 10개 넘기고 그러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한 번에 하나씩, add 한 번에 저장 한 번씩, 데이터 하나씩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3개 저장한 거죠. 3개.
그럼 저장된 것을 굳이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은 아마 이렇게 돼 있겠죠. 3, 4, 5. 그리고 1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건 인덱스입니다. get 할 때는 이거 인덱스예요. 몇 번째 거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도 이거 적어드릴게요. 추가할 값. 가져올 데이터 인덱스.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이따 한번 같이 해보면서 적어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3개 저장했는데 그러면은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차곡차곡 저장이 되겠죠? 가져올 때 1번 가져와라 하면은 1번째 거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4가 가져와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게 3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잘못 넣었어요. 3. 얘를 1로 바꾸고 싶어요, 1. 그렇다고 이렇게 list.add 해가지고 1을 넣으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뒤에 1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수정, set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 리스트를 대상으로 요 리스트, 여기에 지금 3개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여기다 set을 하겠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의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몇 번째 거를 몇으로 바꿀래? 이렇게 물어보겠죠. 지금 저는 0번째 거를 숫자 1로 바꾸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럼 순서대로 0번째 거를 숫자 1로 바꾸겠다 해가지고 수정할 대상 인덱스랑 바꾸고 싶은 새로운 값이죠, 새로운 값.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list.get 해볼게요. 0번째 거를 가져오면은 여기 st2라고 해가지고 저장을 해주고 st2를 보시면 1로 바뀌었다. 셋을 하기 전에는 뭐다?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0번째 꺼내가지고 봤을 때는 3이었고, 그 다음에는 셋 해가지고 본 다음, 그러니까 셋 한 다음에 보면은 1로 바뀌어있다. 이런 간단한 사용 방법이고요. 자, 삭제. 나 요거 4 마음에 안 든다. 4를 삭제해가지고 기존의 저장소 생김새를 4를 삭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삭제는 remove. 그래서 이 리스트를 대상으로 3개가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 대상으로 삭제하겠다. remove. 몇 번째 거를? 1번째 거를. 여기도 인덱스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아까 3, 4 이제 1로 바뀌었었죠. 1, 4, 5에서 이렇게 바뀌겠죠. 1, 5. 그래서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5를 꺼내시려면 다 땡겨졌기 때문에 list.get 해가지고 이걸 1로 잡아주면은 원래라면 4가 나왔어야 되지만 삭제가 이루어진 후에는 5가 나온다 이거예요. 0, 1이니까 0, 1, 2. 그래서 remove를 하면은 그 삭제된 거 기준으로 아까 우리가 그 삭제 알고리즘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게 알아서 저절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땡겨져요, 뒤에 있는 원소들이. 그래가지고 이것도 list get 1 해가지고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처음에는 4가 나오고 그 다음 5가 나오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우기 전에는 1번 인덱스에 4가 들어있었고 리무브 하고 나서 이렇게 바뀐 후에는 1번 인덱스에 5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지울 때는 이 인덱스가 땡겨져가지고 바뀐다라는 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전체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출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전체 조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탐색하는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출력은 당연히 포문을 써야 되고요. 자 제일 처음은 0이죠. 시작은 여러분 배열 탐색할 때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 인덱스, 그죠? 마지막 인덱스인데 사실상 여기를 여러분들 데이터가 1개면 1이겠죠. 데이터가 2개면 2고 데이터가 3이면 3개면 3, 데이터가 10개면 10, 그죠? 그래야 i가 딱 9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의 개수를 얻어올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이즈예요. 이렇게 쓰기 전에 사이즈 한번 볼게요. 리스트 점 하신 다음에 사이즈라는 함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2라고 나오네요. 2, 그죠? 왜냐면 아까 하나 지워가지고 3개에서 2개가 됐으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애들을 해가지고 뭐 10을 하나 더 넣었다. 그럼 2개에서 3개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이즈를 다시 꺼내가지고 출력을 해보시면은 이제 다시 3으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그때 이제 여러분이 막 리스트에 저장도 하고 삭제도 하고 할 텐데 그 시점에 여러분이 이제 사이즈를 딱 실행한 시점에 그 데이터의 개수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데이터 개수가 들어가면 딱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 출력은 여기에다가 리스트.사이즈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해가지고 인덱스를 얻었으면 이제 꺼내야죠. 그래서 1, 5, 10 총 3개 10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10을 추가했으니까 직전에 1호인 상태에서 애드로 10을 추가해가지고 1호 10이 된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요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는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써보시면 되고 딱 요 정도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요 5개 됐죠? 자,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문제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문제를 올렸으니까 1번, 2번 1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